저는 지금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 든 진단서가 바들바들 떨려요. 희귀병이래요.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운 긴 병명이죠.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제 귀엔 단 한 문장만 들렸습니다. 5억 원짜리 유전자 치료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58세. 평생 코드만 만지며 살았던 제 삶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어요. 아니,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통장엔 몇백만 원이 전부였죠.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냈어요. 겉면에 매직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미래테크 코어 알고리즘 비상 접근 키. 손가락으로 USB를 쓸어내렸죠. 15년 전 제가 이 회사를 창업할 때 만들어둔 장치였습니다. 당시 공동 창업자였던 장민주는 야심만만했어요. 기술보다 돈을, 개발보다 투자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진우 형, 우리 대박 나면 나스닥 상장할 겁니다. 형은 기술만 맡아주세요. 장민준의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밤새 다른 작업을 했어요. 회사의 심장인 코어 알고리즘에 긴급 정지 프로토콜을 심어뒀죠. 만약을 대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도 장치를 해뒀어요. 법률 용어로 포장된 기술 보증금 조항이었죠. 30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 형태로 명시했습니다. 긴급 의료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당시 변호사가 의아해했죠.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기술이 회사의 전부입니다. 이 정도 안전장치는 당연하지 않나요? 장민주는 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에게 30억은 언젠가 벌어들일 작은 돈이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직감이 옳았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장민주는 변했어요. 아니, 원래 모습을 드러낸 거겠죠. 3년 전 저를 CTO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형. 이제 AI는 클라우드 시대입니다. 형의 온프레미스 방식은 구시대적이에요. 명분은 그럴싸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제가 회사 지분 25%를 갖고 있었거든요. 장민주는 톡점을 원했어요. 결국 저는 밀려났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나왔죠. 회사는 제 기술로 매년 수백억을 벌어들였지만 저는 월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제 기술이 세상에 도움이 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장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긴급 의료 자금 대출 조항을 언급하며 5억 원이 당장 필요하다고 썼죠. 답장은 빨리 왔습니다. 형, 지금 해외 출장 중입니다. 돌아가서 얘기해요. 짧고 건조한 답변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거절이라는 걸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저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어요. 15년 전에 심어둔 씨앗. 이제 싹을 틀 시간인가 봅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었어요.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장민준이 마음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다음날 모든 게 무너져 내렸죠. 장민준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방식으로 칼을 꽂아왔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미래테크 글로벌 M&A 협상 돌입. 장민준 대표 수십억 달러 규모 딜 성사 눈앞. 화면 속 장민준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고급 양복에 명품 시계를 차고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죠.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환자분 치료 일정 확정을 위해 입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USB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갔죠. 배신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모욕까지는 예상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모욕은 다음날 더 끔찍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전화 아침 대표님 지시를 올렸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이 분들 친정 연락을 갖고 제가 형님 기다려. 기다렸어요. 이게 무슨요? 전망이 포사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는 기사를 보시면 수익 났어요. 미래테크 대표 하나 보이시죠? 구시대 반대 하는 우리가 순간 넣어줬습니다. 기사를 줬죠. 영생 신세요. 이동관 위아이 넘겼습니다. 대형 시장을 알려줬죠. 정민준 내일 수도 있고 하나 했어요. 교환 그 안에 소리가 하나를 있었습니다. 미래테크는 이번에 저를 불러 AI 신상을 돌파했습니다. 정민준 지는 책임을 맡겼어요. 기사를 패스를 등여 질문 쏟아냈죠. 그랬습니다. 정민준 신고 올렸어요. 잠시만요. 근데 신고 당황을 했습니다. 제 이름을 보여요. 저는 그 시간에 다시 한번 내려거든요. 계약서 송금 충분해서 민주당 계약서해야지. 긴급 의료 정확히나 온 그래. 부탁이야. 정민준 스포를 보더니 길어졌습니다. 그 일을 정리했어요. 기다려 제인 가져왔어요. 스포를 올리겠습니다. 신장이 먼저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전 시장님. 정민준 씨가 현장에 오셨어요. 저는 황피 놀랐죠. 민주당 지금 뭐하냐? 형께서 준비 의리 전을 보셨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계약서 열쇠 정이야. 법대로 정민준 대말 끊었습니다. 미래테크는 구시대 대장을 말했습니다. 원은 이미 MD 탐을 줬어요. 기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기대 웃음 가지셨어요.
이전 시청에 쩔을 피하며 강렬한 정치 못습니다. 그리고 칼라트 말을 줬죠. 회사는 과거 아니를 예정입니다. 10년 전으로 말을 해주시면 이미 전부터 됐어요. 형님의 이름 판단만 시작하였습니다. 중간 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섰어요. 손에 쥐는 나이가 떨어졌죠. 훈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성이 됐어요. 시선이 뒷는 쏟아져. 이전 시주와 관련 어떤 정리가 법정대 가능성 없습니다. 정리는 여유가 없습니다. 퍼포트네요. 임표서 친구가 됐습니다. 그 뼈를 좋아하는 회사가 정성을 들일 때 표현인 거예요. 지금부터 베이비 말들과 진행이 상승은 지금 배웠습니다. 거짓말 있어요. 계약서에는 표현을 좋아하셨죠. 하스면 시절은 정리를 알아들었습니다. 과거 우리 자녀들이 팩트입니다. 썰과 당면을 털리고 없어졌어요. 우리는 안 보고 한다. 그는 그런 저녁에 맞습니다. 카메라가 그를 알았죠. 기는 화없어요. 그리고 스파이 하게 모였습니다. 점령할 수 없어요. 마치 헤어지는 것처럼 훈련제죠. 그날 옷소리가 센스가 없었습니다. 주먹이 안 젖은 색이었어요. 그날 주먹에 헐레스가 빛나고 있었죠. 엘레스 헤어지 5천원이다. 누군가 그걸 알렸어요. 썰이는 다들 알렸습니다. 고통산, 과일부인, 핵심까지 알렸어요. 새로 시작된 그 글로리들 전부 누구였습니다. 썰렸어요. 아니 뭐 이랬죠. 10원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그 주막 지적인 날들 회사 앞에서 떨린 목소리가 달렸습니다. 그 모든 구제자가 내려줬어요. 원하다 시를 20탔는 그 모습이 날렸습니다. 전사회였어요. 이것이 들렸죠. 이건 방송이었습니다. 뺨을 아직 용했어요. 아니 그보다 심했죠. 전세계가 저번에 가운데 무릎을 꿇렸습니다. 손발이 날 힘냈어요. USB를 진선이 넣었죠. 감면 당신 찾습니다. 제 길에 오셔요. 이게 됐다요. 우승소리요. 당신들 주는 시스템 그 하나 얘기가 알려주시면 대학거든요. 당신 거리나 버스뿐이요. 속에 늘어진 고추라기죠. 그리고 신장 무슨 발로입니다. 저는 뉴스를 일찍 받았어요. 시간 무슨 빼죠. 이제 차입니다. 폭주 아니요. 이거 드세요. 시간을 편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분노가 배를 채우고 있었죠. 저는 계속 그 영상을 돌려봤어요. 장민준이 스피커폰을 켜는 순간 기자들이 웃는 장면, 서유리가 5억짜리 시계를 자랑하는 사진. 뺨을 맞은 게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짓밟힌 기분이었어요. 넷째 날 새벽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죠. 교수님. 고은지였습니다. 32살 미래테크 서버 관리팀장. 제가 대학에서 가르쳤던 제자였어요. 졸업 후 미래테크에 입사했고 저를 따라 기술팀에서 일했죠. 은지야, 이 시간에 웬일이니? 그녀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끓이려는데 은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교수님 키 사봤습니다. 그거 진짜예요? 장 대표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응. 전부 사실이야. 은지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지금 회사가 쓰는 코어 알고리즘이 누가 만든 건데요? 교수님이 없었으면 미래테크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건 옛날 이야기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사람들 교수님 기술로 돈 벌면서 뒤에선 욕하고 다녔어요. 레거시 시스템 유지비가 아깝다고 차라리 새로 만드는 게 낫다고요. 알고 있어. 그런데도 참으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참은 게 아니었죠. 그냥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은지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이거 보셔야 해요. 화면에 회계 장부가 떴어요. 미래테크 내부 자료였죠. 이거 어떻게 구한 거야? 제가 서버 관리 팀장이잖아요. 접근 권한 있어요. 화면을 넘기며 은지가 설명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유리 씨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돈이 23억이에요. 명목은 전부 홍보비 접대비예요. 근데 실제로 명품 구매, 성형외과, 해외여행비였어요. 그게 불법인가?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쓴 거잖아요. 횡령이에요. 은지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용기 구매했잖아요. 15억짜리예요. 등기는 회사 명의인데 실제 사용자는 서유리 씨 단독이에요. M&A 자금으로 개인 전용기 산 거죠.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지야, 이걸 왜 나한테 보여주는 거니? 교수님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교수님, 지금도 코어 알고리즘 접근 권한 갖고 계시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너 어떡해? 교수님이 떠나실 때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안전장치를 만들어뒀다고요. 맞았습니다. 3년 전 제가 회사를 떠날 때 은지에게 힌트를 줬었죠.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교수님이 어디에 뭘 숨겨뒀는지.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은지를 믿을 수 있을까? 이 일에 끌어들여도 될까? 은지야, 이거 위험한 일이야. 너까지 다칠 수 있어. 이미 다쳤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날 공항에 있었어요. 기자회견 현장이요. 장 대표님이 교수님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틀었을 때 다들 웃었어요. 비웃었죠. 저는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은지야. 교수님이 저한테 코딩 가르쳐 주셨잖아요. 밤새워 디버깅하는 법, 효율적인 알고리즘 짜는 법. 전부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그런 교수님을 저렇게 모욕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를 꺼냈죠. 이게 뭐예요? 미래테크 코어 알고리즘 비상 접근 키야. 은지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이게? 응. 15년 전 회사 만들 때 심어둔 거야. 만약 시스템이 해킹당하거나 중대한 위기 상황이 오면 이걸로 전체 알고리즘을 강제 재시동할 수 있어. 근데 왜 지금까지 안 쓰신 거예요? 쓸 일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걸 쓰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쓰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이 멈춰. 완전히. 은지가 숨을 들이켰어요. 회사가 무너지겠네요. 그래.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USB만 탁자 위에서 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교수님 진짜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너까지 위험해질 텐데. 전 괜찮아요.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저도 장 대표 밑에서 더 일하고 싶지 않아요. 교수님만 결심하시면 저는 따를게요. 저는 USB를 은지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마스터 접근 키 파일이 있어. 근데 암호로 잠겨있지. 암호가 뭔데요? 내가 처음 만든 AI의 이름이야. 은지가 멍하니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처음 만든 AI요? 기억나지? 학부 4학년 때 졸업 프로젝트로 만든 챗봇.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소피. 맞아. 소피. 은지가 USB를 손에 쥐었어요. 떨리는 손이었죠. 교수님, 이거 진짜 쓰면 회사 망해요. 수천억짜리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알아. 그래도 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은지야, 그 사람들이 탐낸 건 회사가 아니야. 내 기술이 담보였던 껍데기였을 뿐이지. 교수님, 내 심장을 빼앗아서 자기 가슴에 넣고 자기가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이제 그 심장을 도로 빼낼 거야.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시작할까요? 일주일 후. 장민준이 M&A 최종 계약 체결하는 날. 왜 하필 그날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뜨려야 아픔을 제대로 느끼니까. 은지가 USB를 가방에 넣었어요. 준비하고 연락드릴게요. 그녀가 문을 나서려는데 제가 불렀습니다. 은지야. 네?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교수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거실에 앉아 해가 뜨는 걸 봤죠. 15년 만에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회수였죠. 제 것을 되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얼마나 제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변호사를 만나야 했어요. 강남역 근처 법률사무소였습니다. 건물 12층 유리문에 IT 법률 전문 김태현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죠. 이진우 씨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김태현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죠. 전화로 말씀하신 계약서 가져오셨나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15년 묵은 종이였어요. 누렇게 바른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건넸죠. 김 변호사가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이거. 대단한데요? 뭐가요? 이 조항 보세요. 기술 보증금 30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 설정. 창업자 이진우에게 긴급 의료 상황 발생 시 즉시 자금 대출 가능. 이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장민준이 거절한 건 계약 위반인가요? 명백한 위반이죠. 게다가 김 변호사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기술 보증금 회수 시 해당 기술에 대한 일시적 사용 중지 권한을 보유함. 이 조항이 결정타예요.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하면 이진우 씨가 돈을 못 받으면 자기 기술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요. 저는 USB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그 기술의 마스터 키예요. 이걸로 코어 알고리즘을 멈출 수 있어요. 김 변호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미래테크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진우 씨 농담 아니시죠? 미래테크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조예요. 그 회사 시스템을 멈추면 알아요. 다 무너지죠. 김 변호사가 안경을 벗었어요. 미간을 찌푸렸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론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권리가 명확하니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죠?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에요. 회사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투자자들은 소송을 걸 거예요. 그게 제 문제인가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진우 씨,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법적으론 이기실 겁니다. 근데 여론은 다를 거예요. 수천 명의 직원이 길거리에 나앉으면 사람들은 이진우 씨를 원망할 겁니다. 상관없어요. 정말요? 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민준은 제 기술로 2조짜리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한테 5억도 안 줬죠. 그것도 모자라 전 세계 앞에서 저를 조롱했어요. 그건 분명 잘못이죠. 제 심장을 빼앗아간 사람이에요. 이제 그 심장을 되찾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해야 해요. 김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법적 절차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계약 위반을 통보하고 72시간 내에 30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72시간이요? 네.
그 시간 안에 돈을 주면 끝입니다. 안 주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장민준 개인 계좌는 물론이고 회사 운영 자금까지 전부 동결시킬 수 있어요. 그럼 회사가 돌아갈 수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진우 씨가 그 USB로 시스템을 멈추면 김 변호사가 말을 멈췄어요. 천천히 말을 이었죠. 완벽한 합법적 보복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니까요. 언제 시작할 수 있죠? 내일 당장 내용 증명 발송 가능합니다. 72시간 후면 가압류 신청하고요. 저는 계산했어요.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72시간 후면 목요일 오후였죠. 목요일이 장민준 M&A 최종 계약일이에요. 아, 그럼 타이밍이 딱이네요. 계약 직전에 자금이 전부 동결되는 거죠. 김 변호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진우 씨 정말 하시겠어요?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어요. 변호사님.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변호사님은 심장을 빼앗긴 적이 있으세요? 15년 동안 밤새워 만든 기술을, 내 인생 전부를 쏟아부은 결과물을 누가 가로챈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는 있어요. 그리고 그 심장이 없으면 미래테크는 하루도 못 버팁니다.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포장해도 속은 제 코드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내용 증명 발송하죠. 감사합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죠.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지였습니다. 교수님 준비 끝났어요. USB 암호 풀었고 접속 경로도 확인했어요. 고생했어. 근데 교수님 이거 진짜 실행하면?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요.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요. 알아. 그래도 할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죠. 은지야, 그 심장은 이미 배신이라는 병에 걸렸어. 이제 그냥 멈추는 게 나아.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장민준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대학원 복도에서였죠. 진우 형, 같이 회사 하나 만들어봐요. 형 기술이면 대박 날 겁니다. 그때 장민준의 눈은 반짝였어요. 열정으로 가득했죠.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돈을 벌면서? 유명해지면서?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는 제 심장을 훔쳤고 이제 저는 그걸 되찾을 겁니다.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그리고 완벽하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탁자 위에 약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었습니다. 저는 약을 먹지 않았어요. 대신 노트북을 켰죠. 장민준의 SNS를 검색했습니다. 최신 게시물이 떴어요. 드디어 목요일, 글로벌 M&A 최종 계약의 날. 미래테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진엔 장민준과 서유리가 샴페인을 들고 웃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쳐다봤죠. 목요일. 그날이 당신들의 마지막 웃음이 될 겁니다.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잠을 설쳤죠. 아니, 거의 못 잤습니다. 은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교수님, 오늘 오후 3시에 실행할게요. 장 대표 계약 시간이 사실해요. 딱 1시간 전이죠. 저는 탑장을 보냈습니다. 고생해. 조심해. 네. 교수님도요. 시계를 봤어요. 오전 6시였죠. 10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렸어요. 손이 떨렸죠. 컵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오늘이에요. 15년 만에 제 것을 되찾는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였어요. 이진우 씨 72시간 지났습니다. 장민준 측에서 아무 연락 없어요. 예상했어요. 그럼 오후 2시에 법원 가압류 신청 들어갑니다. 승인되는 즉시 장민준 개인 계좌와 회사 운영 자금 전부 동결돼요. 알겠습니다. 이진우 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요. 정말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오후 2시. 김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가압류 신청 완료. 30분 내 승인 예상. 오후 2시 27분. 또 문자가 왔어요. 승인됐습니다. 지금부터 장민준 계좌 동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시작됐어요. 같은 시각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 장민준은 전망 좋은 거실에서 샴페인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유리는 욕실에서 막 나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머리를 말리고 있었죠. 여보 몇 시예요? 2시 반.
계약까지 1시간 반 남았어. 긴장돼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날이잖아요. 장민준이 웃었습니다. 벌써 바뀌었지. 이번 계약 끝나면 우린 수백억 손에 쥐는 거야. 꿈만 같아요. 서유리가 장민준 옆에 앉았어요. 그녀의 손목엔 5억짜리 시계가 반짝였죠. 근데 여보, 그 노인네는 어떻게 됐어요? 이진우. 신경 꺼. 이미 변호사 팀에서 처리했어. 계약서고 뭐고 다 무효야. 정말요? 응. 회사가 M&A 진행 중이면 자금 동결이 원칙이거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장민준이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자, 건배. 우리의 미래를 위해. 잔이 부딪히는 순간 장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화면을 보니 회사 재무팀장이었어요. 여보세요? 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재무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계좌가 전부 동결됐어요. 뭐? 장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계좌? 회사 운영 자금 계좌요. 법인카드도 전부 정지됐어요. 대표님 개인 계좌도 막혔고요. 말도 안 돼. 누가 감히. 법원 가압류 명령이래요. 채권자가 이진우 씨래요. 장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진우? 그게 무슨 30억 원 기술 보증금 회수 명목이래요. 계약서상 합법이래서 법원에서 즉시 승인했대요.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장민준은 겨우 붙잡았죠. 지금 당장 변호사 불러. 이거 무효 처리 안 돼? 변호사 팀이 검토 중인데요. 계약서가 법적으로 완벽하대요. 무효 처리 불가능하대요. 아, 안 돼. 안 돼. 장민준이 소리쳤어요. 서유리가 놀라 다가왔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계좌가 막혔어. 전부 다. 뭐라고요? 그때 장민준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기술팀장이었어요. 대표님, 지금 회사 오셔야 합니다. 왜? 시스템이 이상해요. 코어 알고리즘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후 3시. 서울 미래테크 본사 지하 서버룸. 고은지는 검은 후드티를 입고 서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USB를 쥐고 있었어요. 소피. 그녀가 중얼거렸죠. 암호였습니다. 자기가 대학 시절 만든 첫 AI의 이름. 화면에 초록색 커서가 깜빡였어요. 마스터 액세스 키 SOPHI. 엔터를 누르는 순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웰컴 드라이브. 리진 마이너스. 코 알고리덤 이머전시 프로토칼 액터베이티드. 워닝 디스 액션 윌 커럽트 올 라직 스트럭처즈. 컨티뉴. YN. 은지의 손이 떨렸어요. 키보드 위에서 멈췄죠. 교수님. 정말할까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이진우 교수가 떠나던 날이 떠올랐어요. 장민준이 교수실을 비우라고 통보했던 그날. 은지야, 회사는 사람보다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돼. 그때가 오면 내가 뭘 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해. 교수님의 마지막 말이었죠. 은지가 눈을 떴습니다. Y. 엔터. 화면이 붉게 물들었어요. 코 알고리덤 커럽션 이니시에이터드. 에스터메이터드 타임 3미너츠. 서버룸의 모든 LED가 빨갛게 변했습니다. 기계음이 울려 퍼졌죠. 은지는 USB를 빼고 후드를 눌렀었어요. 조용히 서버룸을 빠져나갔습니다. 3분 후. 미래테크 본사 사무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팀장님, AI 출력값이 이상해요. 대체 뭐가 문제야? 데이터가 쓰레기예요. 의미 없는 숫자만 나와요. 기술팀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서 허둥댔습니다. 화면엔 무의미한 문자열이 끝없이 출력되고 있었어요. 기억니 흔디글리을 미음 비읍 시오실억 2394만 8756 키우티우피우피우. 코어 알고리즘이 망가진 것 같아요. 재부팅해봐. 안 돼요. 시스템은 돌아가는데 논리 구조가 붕괴됐어요. 이게 대체 무슨... 그때 기술팀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코어 알고리즘이 무너졌어요. 뭐라고? 지금 당장 고쳐. 불가능해요. 이건 외부 침입이 아니라 내부 붕괴예요. 마스터키로 접근한 흔적이 있어요. 마스터키? 그게 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접근 권한자가 이진우 전 CTO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진우? 장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후 3시 30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장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움켜쥐고 있었죠. 여보. 어떡해요? 서유리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M&A가 30분 후면 계약인데. 장민준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미국 투자사였어요. 미스터 쟁, we have a problem. I know. We're fixing it right now.
아워텍팀 저스트 애널라이즈드 요코 시스템. 더 데이터 인테그러티 이즈 지로. We can't proceed with this deal. WAIT please. Just give us a few hours. 임사리. The deal is off. 전화가 끊겼습니다. 장민주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화면이 산산조각 났죠. 끝이야. 다 끝났어. 서유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장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알고 있었죠. 이진우. 그 노인이 복수를 시작한 겁니다. 오후 4시. 서울 제 집.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은지가 보낸 메시지를 읽고 있었죠. 교수님, 실행 완료했어요. 시스템 붕괴 확인했고요. 저는 이미 빠져나왔어요. 고생했어. 조심해서 들어가. 네. 교수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무너지겠지. 완전히.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죠. 은지야, 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15년 만에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들의 심장이 멈춘 거겠죠. 이제 끝의 시작입니다. 다음날 아침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이 터졌습니다. 미래테크 M&A 전격 무산, 코어 시스템 붕괴로 신뢰도 0%. 장민준 대표 개인 계좌 동결, 법원 가압류 집행. 2조 기업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 주가 80% 폭락. 저는 커피를 마시며 기사를 읽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죠.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지였습니다. 교수님, 난리 났어요. 회사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다들 어떻게 반응해? 패닉 상태예요. 투자자들은 소송 준비 중이고 직원들은 사표 쓰고 있어요. 장 대표는 연락 두절이래요. 그래. 교수님, 저 무섭네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한 일이라니. 은지야, 넌 아무것도 안 했어. 잊지 마. 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미래테크 사태, 창업 멤버 이진우 씨와의 계약 분쟁이 발단.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진우 전 CTO가 15년 전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30억 원 기술 보증금 회수를 요구했고 장민준 대표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전문가 인터뷰였죠. 이진우 씨의 조치는 법적으로 완벽히 정당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거든요. 문제는 장민준 대표가 이를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조롱한 겁니다. 앵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스템 붕괴도 이진우 씨가 심어둔 긴급 정지 프로토콜로 보입니다. 계약서상 기술 보증금 회수 시 사용 중지 권한이 있었거든요. 저는 TV를 껐어요. 더 볼 필요가 없었죠. 같은 시각 싱가포르. 장민준과 서유리는 호텔 체크아웃 데스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카드가 거부됐네요, 손님.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 다른 카드 써보세요. 장민준이 다급하게 지갑을 뒤졌습니다. 법인카드, 개인카드, 서유리 명의 카드까지 전부 내밀었죠. 하나씩 긁어봤어요. 전부 거부됐습니다. 손님, 혹시 현금은요? 현금은 없어요. 직원이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매니저가 와서 속삭였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결제가 안 되면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미래테크 대표예요. 한국에선 유명한 사람이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싱가포르입니다. 서유리가 장민준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여보, 어떡해요?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 카드는 왜 안 돼? 내 카드도 회사 자금으로 만든 거잖아요. 두 사람이 로비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투숙객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들 누구야? 한국 사람인가 봐. 카드가 막혔나 보네. 결국 호텔 측에서 한국 영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임시 귀국 조치가 내려졌죠. 장민준과 서유리는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쫓겨났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비도 영사관에서 대신 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코노미석이었죠. 일주일 전 전용기를 타고 왔던 그들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꼴이에요? 서유리가 울먹였어요. 손목에 5억짜리 시계가 형광등 아래서 초라하게 빛났죠. 닥쳐. 장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그 시계 사고 전용기 타고 SNS에 자랑질하니까 이 꼴 난 거야. 뭐? 그게 지금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잘못이야? 주변 승객들이 쳐다봤어요. 승무원이 다가왔죠. 손님,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장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구름만 보였죠. 서유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진우. 그 늙은이가 우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소송 걸어야 해요. 소송은 무슨?
변호사 비용도 없어. 그럼 어떡해요? 장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알고 있었죠. 이미 끝났다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민준과 서유리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비즈니스 호텔에 머물고 있었어요. 하루 5만 원짜리 방이었죠.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은 전부 동결됐고 신용카드는 한도 초과였어요. 친구들에게 빌려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죠. 여보, 아침 먹으러 가요. 서유리가 말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했어요. 호텔 1층 뷔페였습니다. 무료 조식이었죠. 계란 후라이, 소시지, 식빵이 전부였어요. 장민주는 트레이를 들고 줄을 섰습니다. 앞에 선 남자가 뒤돌아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장민준 대표님 아니세요? 네. 와, 여기서 뵙네요. 저 미래테크 하청 업체 다녔었는데요. 뉴스 봤어요. 많이 힘드시죠? 장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자는 계속 말했죠. 근데 이진우 전 CTO 그분 대단하시더라고요. 15년 전에 이미 다 준비해뒀다니. 진짜 천재 아니에요? 비켜요. 네? 아, 네. 남자가 비켰습니다. 장민주는 식판에 음식을 담았어요. 손이 떨렸죠. 계란 후라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서유리가 다가왔어요. 그녀도 식판을 들고 있었죠. 괜찮긴 뭐가 괜찮아. 진정해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식사를 했어요. 서유리가 소시지를 입에 넣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거 못 먹겠어요. 너무 싸구려 같아. 그럼 굶어. 뭐라고요? 돈 없으면 굶든가. 서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다 당신 잘못이잖아요. 왜 이진우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냥 돈 줬으면 됐잖아요. 5억이 어딨어? 그때 M&A 자금이 급했다고. M&A 자금으로 내 시계 산 거 아니었어요? 장민준의 포크가 멈췄습니다. 뭐? 15억짜리 전용기도 샀잖아요. 그 돈이면 이진우한테 3번은 줄 수 있었어요. 당신이 사달라고 했잖아. 내가 언제? 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손님들 조용히 해주세요. 호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장민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서유리도 따라 일어났죠. 나가요. 어디 가는데요? 어디든. 여기보단 나아. 두 사람은 로비로 나왔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죠. 여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유리가 울먹였습니다. 장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죠. 비가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그들은 2조짜리 회사의 주인이었습니다. 전용기를 타고 5억짜리 시계를 차고 세계를 호령했죠. 지금은 5만원짜리 호텔 뷔페도 제대로 못 먹는 신세였어요. 장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장민준 대표님이시죠? 법원입니다. 미래테크 경매 공고가 나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경매요? 네. 채권자 이진우 씨의 요청으로 회사 전체가 경매에 넘어갑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장민주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경매. 15년 동안 키운 회사가 경매에 넘어간다고요. 여보, 무슨 전화예요? 경매래. 회사가. 서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우리 완전히 끝난 거예요? 장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어요. 그들은 젖은 채로 서 있었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그들의 인생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아래로 끝없이.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경매 당일이었어요. 저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죠. 핏기 없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먹고 있었거든요. 아직 완치는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양복을 꺼냈어요. 15년 묵은 양복이었죠. 좀이 쓸었지만 다림질을 하니 괜찮아 보였습니다. 넥타이를 맸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죠. 오늘 제 것을 되찾습니다. 은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교수님, 경매장에서 뵐게요. 준비 다 됐어요. 고맙다. 조심해서 와. 김태현 변호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이진우 씨 9시 반에 법원 앞에서 만나죠. 서류 전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탔죠.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옆 사람이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미래테크 경매 기사가 떠 있었죠. 대박, 2조짜리 회사가 경매 넘어가네. 장민준 완전 망했다며? 자업자득 아니야? 그러게. 창업 멤버 배신하면 안 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9시 20분이었어요. 김태현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진우 씨 여기요. 변호사님, 준비 다 됐죠? 오늘 낙찰 받으시면 회사는 완전히 이진우 씨 겁니다. 얼마에 시작하나요? 감정가 800억 원에서 시작합니다. 원래 2조짜리 회사인데 시스템 붕괴로 가치가 폭락했죠. 제가 낙찰 받을 수 있을까요? 이진우 씨 말고 누가 이 회사를 사겠어요? 코어 알고리즘 복구 방법을 아는 건 이진우 씨뿐이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경매장으로 들어갔어요. 3층 대형 법정이었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자들, 투자자들, 구경꾼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앞쪽에 은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흔들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0시가 됐습니다. 경매가 시작됐어요. 지금부터 미래테크 주식회사 전체 지분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정가 800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경매사가 말했습니다. 800억. 제가 바로 손을 들었어요. 800억 나왔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850억.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투자사 직원 같았어요. 850억 나왔습니다. 900억. 제가 다시 손을 들었죠. 900억 나왔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투자사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한 거예요. 900억 낙찰. 잠깐. 입구 쪽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장민준이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장민준은 헝클어진 머리에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며칠 안 씻은 것 같았죠. 그의 뒤에 서유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초췌했어요. 경매를 멈춰요. 이건 불법이에요. 장민준이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법정 경비가 막았죠. 손님 진정하세요. 진정은 무슨. 저 사람이 우리 회사를 망쳤어요. 불법으로 시스템을 파괴했다고요. 경매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여기는 법정입니다. 조용히 하시죠. 안 돼요. 이진우, 당신이 뭘 한 건지 알아요. 장민준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장민준에게 다가갔죠. 장민준 씨,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당신이 이 경매를 막을 권리는 없어요. 법원이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니까요. 합법? 당신이 시스템을 박살낸 게 합법이에요?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였어요. 기술 보증금 회수 시 사용 중지 권한. 기억 안 나요? 장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형님이 그럴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당신은 알았어야 했어요. 제 기술로 회사를 키우면서 절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요. 형님, 제발. 장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정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형님, 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회사를 돌려주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서유리가 장민준을 부축하려 했어요. 여보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닥쳐. 장민준이 서유리를 밀쳤습니다. 서유리가 비틀거렸어요. 형님, 형님. 장민준이 제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내려다봤어요. 2조짜리 회사 사장이었던 남자가 제 발 앞에서 울고 있었죠. 장민준 씨. 제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어요. 당신이 탐낸 건 회사가 아니었어요. 제 기술이 담보였던 껍데기였을 뿐이죠. 뭐라고요? 15년 동안 당신은 착각하고 살았어요. 미래테크가 당신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제 심장으로 움직이는 허수아비였어요. 장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죠. 형님. 그럼 저는 뭐였어요?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할 줄 아는 영업사원이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경비원, 저 사람 내보내주세요. 네. 경비원들이 장민준을 끌어냈어요. 장민준은 계속 소리쳤죠. 형님, 형님. 문이 닫혔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경매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900억 한 번, 900억 두 번. 1000억. 제가 말했습니다. 1000억 나왔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1000억 한 번. 1000억 두 번. 1000억 세 번.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낙찰. 팍스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은지가 다가왔어요. 교수님 축하드려요. 고맙다, 은지야.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회사를 다시 만들 거야. 제대로. 김태현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미래테크는 이진우 씨 겁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서류에 사인했죠. 이진우. 15년 만에 제 이름이 다시 회사 대표에 올랐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장민준이 계단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형님, 이제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장민준 씨, 당신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안이요? 미래테크 지방 서버팜에 자리 하나 있어요. 데이터 입력 및 관리직. 월급 185만 원. 장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무슨... 저보고 말단 직원 하라는 거예요?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선택은 당신 거니까요. 저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장민준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니, 제 것을 되찾았죠.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미래테크 사옥 최상층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죠.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이진우 AI 공익재단 설립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엔 새로운 알고리즘 코드가 떠 있었어요. 장민준이 망가뜨린 코어 알고리즘은 복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전히 새로 만들었죠. 더 효율적이고 더 정확하고 무엇보다 의료 분야에 특화된 AI였어요. 문이 노크됐습니다. 교수님, 들어가도 돼요? 은지였어요. 그녀는 이제 미래테크 기술이사가 됐습니다. 응, 들어와. 새 알고리즘 테스트 결과 나왔어요. 정확도 98.7%예요. 좋네. 임상시험 준비해. 네. 그리고 교수님. 은지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 뉴스 기사가 떠 있었죠. 이진우 AI 공익재단, 저소득층 환자 무료 유전자 치료 지원 시작. 벌써 기사 났네. 반응 좋아요. 후원 문의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가 1년 전 시작한 프로젝트였어요. 희귀병 환자들을 위한 AI 기반 맞춤 치료 시스템이었죠. 교수님 병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 새 알고리즘으로 치료받고 있거든. 정말요? 다행이다.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울지 마. 난 괜찮아. 아니에요. 교수님이 이렇게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휠체어 신세였는데 이제는 혼자 걷고 뛸 수 있었죠. 은지야, 그 사람 소식 들었어? 누구요? 아, 장민준 씨요? 응.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어요. 교수님이 준 자리에서 일하고 있대요. 잘하고 있어? 글쎄요. 그냥 묵묵히 일한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봐야겠다. 어디요? 서버팜. 그 사람 보러. 다음날 저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미래테크 서버팜에 갔습니다. 넓은 건물이었어요. 수천 개의 서버가 24시간 돌아가는 곳이었죠. 관리실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며 일하고 있었어요. 대표님 오셨습니다. 관리팀장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편하게 있어요. 장민준 씨 어디 있죠? 아, 3번 서버룸에 있습니다. 안내해드릴까요? 아니요, 혼자 갈게요. 폭도를 걸었습니다. 서버 소음이 귓가를 울렸어요. 3번 서버룸 문을 열었습니다. 장민준이 있었어요. 그는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서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었죠. 머리는 많이 빠졌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1년 전 샴페인을 들고 웃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장민준 씨. 제가 부르자 장민준이 돌아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네, 대표님. 그는 급히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일하고 있었어요? 네. 데이터 입력 작업 중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장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근데 할만해요. 그래요? 저는 그의 작업 화면을 봤어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일은 잘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어디 사세요? 여기 기숙사요. 3평짜리 방이에요. 가족은요? 장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유리는? 떠났어요. 6개월 전에요. 그랬군요. 제가 이렇게 됐는데 같이 있을 리 없죠. 침묵이 흘렀어요. 장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아니, 형님. 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1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전 형님이 밤새워 코드 짜실 때 저는 투자자 만나러 다녔어요. 형님이 디버깅 하실 때 저는 명품 매장 다녔죠. 형님이 회사 심장을 만드실 때 저는 그냥 껍데기만 키웠어요. 알아요. 여기서 일하면서 알았어요. 땀 흘려 일한다는 게 뭔지요.
하루 8시간 서버 앞에 앉아서 단순한 작업 반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장민준이 손을 펼쳤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이게 진짜 일이더라고요. 기자회견 그런 게 아니라요. 저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장민준 씨 후회해요? 매일 후회해요. 형님한테 한 짓도, 회사 망친 것도, 서유리한테 한 것도요. 그래요.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장민준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들어있었죠. 이건 미래테크 교육 프로그램 신청서예요. 당신이 원한다면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6개월 과정이죠. 장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저한테요? 1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다고 팀장한테 들었어요. 기회를 줄 만하다고 생각해요. 형님, 물론 의무는 아니에요. 계속 여기서 일해도 되고 교육받아서 다른 부서로 가도 돼요. 선택은 당신 거예요. 장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됐어요. 이제 일하세요. 제대로. 저는 돌아서 걸었습니다. 형님, 뒤에서 장민준이 불렀어요. 네? 땀의 의미. 이제 알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문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용서가 아니라 그냥 앞으로 가는 것뿐이었어요. 3개월 후,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정기검진이었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진우 씨 완치예요. 축하드립니다. 정말요? 네. 새로운 AI 치료 시스템 정말 대단하더군요. 이진우 씨가 직접 만드신 거라고요? 네. 제 병을 고치려고 만들었죠. 본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AI를 개발하다니. 대단하십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햇빛이 따스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지였어요. 교수님, 재단 첫 환자 치료 성공했어요. 7살 아이인데 희귀병이었거든요. 완치됐대요. 정말? 잘 됐네. 교수님 덕분이에요. 교수님이 만든 시스템으로 살린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15년 전 제가 코드를 처음 짰을 때 생각했죠. 이 기술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고요. 이제 알겠습니다. 도울 수 있어요. 그것도 제대로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장민준이었습니다. 형님, 교육과정 신청했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땀의 의미를 배웠으니 이제 기술의 의미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뭐 보세요? 아무것도 아냐. 근데 교수님, 아까 장민준 씨한테서 온 메시지 아니었어요? 응. 뭐라고 했는데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았대. 무슨 뜻이에요? 은지야, 장민준은 15년 동안 착각하고 살았어. 코어 알고리즘을 자기가 만든 줄 알았던 거야. 그게 무슨... 아니, 실제로 만든 건 맞아. 근데 진짜 개발자가 누구였는지는 몰랐지.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교수님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교수님, 그럼 장민준은 그것도 모르고. 응. 그는 껍데기만 알았어. 속은 몰랐지. 그럼 지금도 몰라요? 아마도.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알고리즘 코드가 화면에 떴어요. 은지야, 기술은 말이야,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그럼 장민준 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할 몫이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15년 전 저는 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15년 후 다시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진짜로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 겁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유산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이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코드를 짜기 시작했죠.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요.